자, 오늘은 네 번째 연립방 정식의 활용 첫 번째인데요. 연립방 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을 따라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연립이라는 것만 추가됐을 뿐 그냥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이와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다음 순서로 푼다. 미지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 정식을 세우고 그걸 푼 다음에 확인한다. 자, 여기 사실 1번과 2번 사이에 내가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죠. 사실은 1번과 2번 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처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뭐냐면 분석이에요. 분석. 문제에 대한 분석.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없으면 미지수를 정하고 연립방 정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사실 연립방 정식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분석이라는 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식 세우는 과정을 따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식 세우기 자체가 분석은 아니라는 거죠. 식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연립방 정식 풀어서 답 구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다름 아닌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분석의 도구로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려보거나 표로 정리하거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는 그 형태가 몇 가지 유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유형 문제들, 그 예제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씩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봅시다. 일단 확인 문제부터 볼게요. 자, 확인 1번을 보니까 합이 10이고 차가 2인 두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라. 자, 합이 10이고 차가 2인 두 수. 그래서 그 두 수를 x, y라고 하되 큰 거를 x, 작은 걸 y라고 해보자. 그러면 두 수의 차가 2고 합이 10이고 차가 2니까 합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를 얘기하고 차라는 것은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니까 x 빼기 y. 이거 y 빼기 x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방정식 세우기 직전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분석에 해당하는 건데요. 위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거 어떻게 풉니까? 두 식을 더해가지고 y를 소거하고 2x가 12, 따라서 x는 6이다. 그리고 x가 6이면 y가 4라는 것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과 4를 집어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봅니다. 6하고 4를 더해보고 6과 4를 빼보면 10과 2가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두 수가 2가 아니고 4인데 잘못 썼다. 이게 4죠. 두 수는 6과 4다.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되시죠?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개념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의 여러가지 활용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가를 몇 개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자연수에 대한 문제는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두 자리 자연수를 우리가 그냥 xy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냥 xy라고 쓰면 x 곱하기 y라는 뜻이 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10x 플러스 y, 10의 자리 숫자 x는 몇 10을 얘기하는 거니까 10을 곱한 값이 정확한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10x 플러스 y가 되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꿨다 그러면 x, y가 바뀌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숫자가 y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에다 이제 bar을 붙여서 이건 x 곱하기 y가 아니라 몇십 몇이라는 뜻이죠. 요거 자체가 10x 플러스 y를 의미한다. 그러면 요거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10y 플러스 x가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 요거 1학년 때도 나오고 A, B 각각의 가격을 할 때 전체 개수와 전체 가격이 주어지면 개수의 합은 몇 개, 가격의 합은 얼마,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이건 구체적인 문제를 풀어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확인 문제를 봅시다. 자, 확인 2번. 어느 농장에 오리와 염소를 합하여 50마리가 있고 오리와 염소의 다리수의 합이 130개일 때 오리와 염소의 수를 각각 구해라. 오리와 염소의 수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x, y라고 합시다. 그럼 얘네 둘 합쳐서 50마리 있으니까 일단 x 플러스 y가 50이고요.
오리와 염소의 다리 수의 합이 130이면 오리 다리 두 개씩 있잖아. 그래서 x마리의 오리가 있으면 걔네들의 다리는 총 2x개가 되고 y마리 염소가 있으면 걔네들의 다리는 총 4y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이 130개.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양변을 2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얘에다가 2를 곱해서 얘랑 맞춰줄 수도 있지만 개수를 2를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눠주면 x 플러스 2y가 65다.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가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어떻게 돼? x가 지워지고 y가 65에서 50 빼니까 15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15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x는 35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오리가 35마리, 염소가 15마리가 있다.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물론 y 이퀄 15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어느 식에 넣든지 관계는 없다 이거죠. 어차피 두 개 다 만족하는 것이니까. 자, 유형 문제를 하나씩 해보면서 연습을 좀 하기로 합시다. 유형 1번, 2번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각자 해보는 걸로 하고요. 3번부터 설명을 해보죠. 나이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 합이 52세 16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된다.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를 각각 구해라. 비슷한 문제 예전에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놓고 딸의 나이를 y라고 놓습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둘이 합쳐서 52고 자, 16년에는 어떻게 돼요? 16년에는 어머니도 16살을 더 잡수시지만 딸도 나이를 16살을 더 먹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16년 후의 딸의 나이, 16년 후의 어머니의 나이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딸의 나이의 2배가 되니까 딸의 16년 후 나이에다가 2배를 한 것이 어머니의 나이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6이 2y 플러스 32가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2y가 16이다 하는 식이 돼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뺍니다. 빼면 x 지워지고 3y 요게 얼마예요? 36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y가 12다. 그리고 y가 12를 여기다 넣습니다. 뭐 여기다 넣어도 되죠. 사실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x는 40이다. 그래서 현재 어머니 나이는 40세, 딸의 나이는 12살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나이 먹는 문제에서 주의할 것은 나이는 한 사람만 먹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먹기 때문에 더해주는 걸 똑같이 더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만 좀 주의해서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넓적한 거죠. 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40cm일 때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1학년 때 한 것처럼 가로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으면 가로를 x라고 놓고 세로는 지금 가로가 세로보다 2cm가 더 긴 것이니까 얘는 이거보다 2cm가 짧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더해가지고 거기다 2배를 하면 돼요. 그죠?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 있으니까 이게 둘레의 길이인데 그게 40이 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거 2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2를 묶으면 앞에 있는 2하고 해서 4가 되고 x-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4하고 40하고 나눠지고 4로 나눠서 그죠? x-1이 10이다. 그래서 x가 11이란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11이다. 자, 이러면 굳이 뭐 연립방정식이 필요 없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게 문자를 하나를 이제 소거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하면 x가 y 플러스 2다 라는 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2배, 가로 플러스 세로의 2배, 이 둘레 길이죠. 이게 40이다 라는 식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얘를 y가
x-2다 라고 해서 걔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y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정리한 식이 하나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간단한 거, 이제 맞으면 xy의 관계식 간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한 문자짜리 식으로 세워도 됩니다. 굳이 뭐 연립방정식 생각하지 않고 한 문자짜리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이거 아마 1학년 때도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억이 나요.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유형 5번은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래중학교의 작년 2학년 학생 수는 300명이었고 올해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는 5% 증가하고 여학생 수는 10%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12명이 감소했다. 문제가 잘렸었네요. 이때 작년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를 각각 구해라. 자, 이거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봅시다. 분석을 위해서 표로 정리를 해보면 남학생이 몇 명이냐,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게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작년 남학생 여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작년 남학생 수를 x, 작년 여학생 수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올해 남학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비해서 5%가 증가했으니까, 자, x에서 5% 증가한다는 것은 100분의 5, 이게 5%죠? 이거만큼이 여기다 더 플러스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증가된 학생이 이만큼이니까 원래 있던 학생이 뭐 어제 죽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을 테니까 얘네 더하기 얘네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00분의 5x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럼 이걸 x로 묶으면 1 플러스 100분의 5, 다시 말해서 100분의 105가 되는 거죠. 이거 뭐 가격이 몇 퍼센트 올랐다 뭐 그런 거 할 때도 이런 걸 썼습니다. 뭐 이거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 5로 나누어서 얘는 20분의 21x 이렇게 되는 거죠. 여학생 수 10%가 감소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얘가 10% 감소하면 100분의 10y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y 마이너스 100분의 10y라고 해야 돼요. 원래 있던 거에서 이만큼이 줄었으니까. 그럼 이거는 y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1 마이너스 100분의 10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분의 90y. 100분의 100y가 원래 있던 건데 거기서 이제 10%만큼 빠졌으니까 100분의 90y가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10으로 나눠보면 분자분모를 약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이 xy가 이렇게 바뀐 거죠. 자, 전체적으로 12명이 감소하였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x하고 y하고 두 개를 이렇게 더해서 얼마가 됐었습니까? 300이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2명이 감소했으니까 300에서 12명이 감소한, 즉 288명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식은 뭐 별로 건드릴 것이 없다. 이대로 두고 둘째 식은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는 21x, 얘는 20을 곱했으니까 18y가 돼요. 이쪽은 300-12는 288인데 거기다가 지금 20을 곱한 상황인 거죠. 양배 똑같이 곱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굳이 계산을 지금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놔둡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얘하고 얘를 지금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뭐 간단히 할 수 있으면 간단히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 3으로 양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으로 나누면 3, 7에 21, 3, 6, 18이고 288이 3의 배수거든요. 그죠? 더하면 12니까 각 자릿수를 더해서 3의 배수면 3의 배수죠. 3으로 나누면 3, 9, 27, 그죠? 3, 6, 18. 그래서 96 곱하기 20. 이건 곱셈이니까 요 하나만 나누면 됩니다. 덧셈이면 둘 다 나눠야 되지만 아시죠? 자, 그럼 요 정도 됐으면 이제 뭐 x나 y를 하나 이제 소거를 하면 되는데 y를 소거합시다. 그러면 여기다 양변에 6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x 플러스 6y 300 곱하기 6. 뭐 이런 건 계산하기 좀 쉽지. 1800. 하지만 이것도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요 식과 요 식을 어떻게 빼면 되겠죠. 뺄 때 여기서 1로 빼도 되고 여기서 1로 빼도 되고 아래에서 2로 뺍시다. 그러면 6y 지워지고 7x에서 6x 빼니까 그냥 x가 되고 96 곱하기 20에서 300 곱하기 6을 뺀 것이다. 자, 이거 따로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뭐 공통인수를 좀 뽑아내도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9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4로 나눠지죠. 4, 28, 4, 46. 그죠? 4 곱하기 24야. 그러면은 얘 대신에 4 곱하기 24 이렇게 딱 해보면 뭔가 좀 필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 같은 경우도 어때요? 30 곱하기 10. 그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15. 얘는 2 곱하기 5. 그러니까 여기 4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15다. 뭐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더 세밀하게 소인수분해를 할 수도 있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4, 5, 6 이렇게만 곱해도 어떻게 돼요? 120으로 곱해질 수가 있는 거죠. 120. 그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딱 보니까 이 120이 되잖아요. 24 곱하기 20만 해도 벌써 240인데 그죠? 480인데 그래서 이거 120으로 묶으면 여기 뭐가 남습니까? 4 곱하기 자 12하고 2하고 12하고 10하고 12랑 10이 빠져나갔으니까 얘는 2가 되고 얘는 2가 남겠죠. 여기는 이렇게 빠져나갔으니까 15가 남겠죠. 그러면 4, 4, 16에서 15 빼니까 이거 1이라는 얘기죠. 1. 그래서 그냥 답은 120이다. 뭐 이렇게 간단히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짜증나는 사람은 그냥 맞바로 계산하세요. 96 곱하기 20하고 300 곱하기 6하고 해서 답을 내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x가 120이 됐어요. 작년에 남학생이 120명이었다. 그러면 여학생은 180명이죠. 여학생이 더 많네. 합해서 300이 돼야 되니까 위에다 넣나 밑에다 넣나 똑같다 그랬어. 되겠습니까? 자, 이 문제 약간 좀 복잡해 보이지만 표를 이용해서 뭐 선까지는 안 걷다만 이렇게 문제 파악을 하고 내가 앞에서 이제 그 강조한 문제 분석 과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게 분석 과정이 중요해요. 이 분석 과정을 통하면 식은 뭐야? 여기서 자연스럽게 뽑아져 나와요. 분석이 끝나면 식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식을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문제를 그림이나 표로 구성을 해보는 거죠. 재구성을 해보면 문제 분석이 되고 식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6번으로 가죠. 자, 6번은 일에 대한 문제인데 A와 B가 같이 하면 2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A가 1일, B가 4일 동안에 끝냈다. 이 일을 A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리는지를 구하라. 자, 일에 대한 문제는 일속도라는 개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일속도. 일이 하나도 안 된 경우가 0이고 일이 다 끝난 경우를 1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만큼 일을 했다 그러면 전체의 절반만큼 일을 한 거고 3분의 1만큼 했다면 전체의 3분의 1만큼 일을 한 거니까 이 일이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얼마냐 하는 개념이 바로 일속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일 만에 끝냈다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2분의 1인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A와 B가 같이 하면 2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러면 A가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하고 B가 하루에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는 일속도가 필요한데 개념이 라지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스몰 a라고 하고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처럼 이렇게 B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B라고 합시다. 스몰 b. 그러면 둘이 같이 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A 플러스 B죠. 그거를 이틀 동안 하면 전체 일이 끝납니다. 전체 일이 끝나는 걸 1로 잡자 그랬죠. 물론 이거는 꼭 일이 아니라 뭐 어떤 그 문자로 둬도 되는데 나중에 어차피 나눠지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가 이제 일의 진행률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확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나중에 또 나올 겁니다.
어, 자, A가 하루, B가 4일 동안 하면 또 끝낼 수가 있다. 자,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이만큼이니까 얘에다가 1, 그 다음에 B가 4일 동안 하니까 4 곱하기 B 하면은 이게 1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A,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예요? 2A 플러스 2B가 1이란 얘기고, 얘는 A 플러스 4B가 1이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경우 이제 이 밑에 있는 식에다 2배를 해서 2A 플러스 8B가 1이다. 2다.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2를 곱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1로 뺍니다. 변변 빼면 A 지워지고 6B가 1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B는 뭐야? 6분의 1이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6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혼자 일하면 6일 만에 일을 끝낼 수가 있죠. 그러겠죠? 자, 근데 A가 혼자서 하면 며칠 걸리는가 그랬으니까 스몰 a를 구해야 돼요. 스몰 a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6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얘가 2a 플러스 3분의 1이 1이다 해서 2a가 3분의 2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2가 양변에 나와지니까 a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라지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3분의 1만큼인 거죠. 전체의 3분의 1이다. 그러면 얘가 혼자서 며칠 동안 일하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가? A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3일 동안 일했을 때 일을 혼자서 다 마칠 수가 있죠. 그래서 3일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유형 문제 옆에 있는 대표 문제 옆에 있는 유제들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총 12문제 있죠? 다 풀어보시고 안 되는 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거 당연히 시험에도 잘 나오고 되게 중요해요. 꼭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